남북교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부천갑 출신 김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67년, 50년 전쟁으로 하면 70년이 되는 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서로 동족상간의 비극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북관계는 불신과 적대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의 도발을 걱정해야 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서로 간의 모든 군사력을 대치 상태로 집중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 이 정전협정은 끝내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 다음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DMZ 비무장화도 추진해왔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노이 북미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후보자께서도 띄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혹시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 뜻인데, 이걸 좀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소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적과의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쉽게 얘기하면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죠? 네, 잘 알고.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굉장히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후보자가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가요? 이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고,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옳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그 후 이렇다는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유감스럽지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남북 간의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나름대로 남북 간에 걸려있는 이런 모든 그동안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해오고, 아마 이런 것을 적과에 내통했다고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쉽게 내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아마 이렇게 추진되는 걸 얘기할 텐데,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이나 이런 거를 치면은 예전 과거에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7.4 공동성명 이런 협상을 했다 했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통이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통이라고 했으면 이게 뭔가의 이제 간첩행위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분단 상황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첩 조작과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도 발생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국정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인혁당 사건 그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할 텐데요. 1974년에 발생했던 민청항역 사건 인혁당 재건이가 조정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됐고 8명이 사형 그리고 17명이 징역에 처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와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 권력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에 대한 이제 국가 배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1, 2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18명에게 490억 원의 가지급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 이자를 계산하는 손해배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그 중에서 220억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반환해야 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국정원에서 반환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 경매를 지금 강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이분들이 지금 나이 80 넘으신 고령자들도 있고 거의 사실 반환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미 받아서 다 소화돼가지고 없어져 버린 사실 이 배상금인데 이걸 지금에 와서 이걸 사실 반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들이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재산 압류하고 통장에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전부 다 지금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고 지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야 되냐? 제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또 정보위원회를 하면서 국정원에 많은 무관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나 있고 지금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재판에 계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작에 의거해서 엄청난 죽음도 당했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부터 정부의 휘책 사유를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1심 판결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집행하도록 그렇게 됐고 2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기사한 일을 이분들은 처음에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던 그 시점부터 1심, 2심, 대법원까지 1심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반환 조치의 판결을 했고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도 재판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원장이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계속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된 사람들의 배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하시죠. 여기까지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좀 이제 해결을 하자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 다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정원도 아마 이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KBS 정현주 그 사장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을 때 국정원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이미 과거에 이제 정현주 사장의 재판에서는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에 취임을 하면은 반드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